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다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는 글을 또 올렸는데, 우선 신 의원님, 지금 해당 법이 MBC의 대주주로서 문화방송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기구인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사 추천 주체를 정치권에서 시청자위, 학회, 법조계, 방송 직능단체 이렇게 좀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이 왜 이렇게 필요했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반기는 건지 한번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을 위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의 컨셉이나 보도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방송의 구성을 할 때 경영진, 이사진에 대한 구조적인 이런 다양성을 늘리는 방식으로의 법안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는 몇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은 이런 언론 개혁이 실패를 번번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언론에 있어서의 MBC 그리고 EBS, KBS 이런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조금은 독립적으로 가는 방향으로의 하나의 첫 교두보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되돌아보면 23년도였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KBS에서도 더 라이브라는 그 시사 프로가 갑자기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일방적인 통보였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 박민 사장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논의나 구조도 없이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여론에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바뀌고 권력이 하명을 하는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보도에 있어서의 진행자부터 여러 패널, 그리고 이런 논의들의 그런 안건들 자체의 방향성이 바뀐다면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실제로 이런 정치에 있어서의 편향된 잘못된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오히려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런 방송의 지배 구조가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보도 방향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더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이사진으로 이렇게 정치의 편향적인 이사진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뭔가 PD 그리고 기자협회 그리고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법조인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사진에서의 추천과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방송이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다양성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닌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의 어떤 우려의 이유는 있을 텐데, 이 얘기 좀 듣고 오신환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선 여야 지도부의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며 몸싸움 대신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필리버스터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필리버스터는 그 취지에서 벗어나 지층의 환심을 사고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오용할수록 의회 민주주의는 멍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력으로 막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는 앞선 두 여야 지도부가 얘기한 것처럼 소수당이 다수당에 맞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하지만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개시가 돼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서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때 필리버스터와 지금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어떤 성질이 다르다 하면서 오용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필리버스터의 입법 취지에 맞게 이제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일정 정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법안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민주당이 그걸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국회법상 5분의 3 이상이 24시간 이후에 그것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의 내용이 있죠.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2016년도에 테러 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할 때는
온전히 그 당시에 야당, 소수당의 몫으로 가서 민주당과 정의당 중심으로 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야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 하는 굉장히 좀 해괴한 방식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운영이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도 본인이 그 인정하듯이 네. 소수정당으로서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24시간 후에 그것을 종료 선언하게 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주는 것이 아깝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것을 1대1로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과거에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대할 때의 그 필리버스터를 이용했던 네. 그런 태도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또 지금 방송법 관련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KBS, MBC, EBS 모두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절차적 수순을 포장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확보한다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이미 민주당의 민주당 성향의 구조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정부에서도 또 과거에 이것은 여야 할 거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이 몸살을 앓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방송법을 개정하는, 그래서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네. 그것이 구조적으로 민주당의 유리한 방식의 방송법 개정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언론을 장악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집권을 했고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의 현 체제로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 있죠. 윤석열 정권 생각해 보면 MBC 그렇게 탄압하고 입틀막하고 이런 방식으로 권력이 상당히 그 언론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이사수를 늘리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사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정권이 우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 개혁을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언론을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이 법안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겉으로 명분과 포장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법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어찌 됐건 지금 사장과 이사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문지법이 개정되면, 이제 통과가 되면 공포가 되고 나면 3개월 내에 현재의 이사진이나 사장 체제들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진과 사장을 선출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송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무슨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그런 이사진들의 폭을 넓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작동하게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조항들을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것을 반발하고 그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안이 아니라 현행 체제로 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했던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그런 인터뷰어가 사장이 되는 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입법권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언론 장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만약에 이 방식이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러면 대안을 내야 될 텐데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학계와 시민단체, 노조 이런 부분에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진보의 성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려된다면 학계 그리고 단체 이런 것들을 보수에서도 열심히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사회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디테일에서의 우려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법안이 완벽하지
않다면 또 사후에 시행을 하면서 보정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늘 입법 독주, 폭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한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좀 개정해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국회가 과거에 한 번도 이렇게 한쪽 정당이 특히 방송법 같이 민감한 또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가 합의를 통해서 법률을 개정해 나갔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한쪽 진영이 그걸 동의하지 않는 그런 법률들을 세상에 내놨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위 입법을 장악하고 있었던 민주당이 결국엔 이제 행정부와 결국엔 사법까지 장악하려고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법률들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정치가 오히려 일정 정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갈 생각들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무슨 하나의 낙인 찍기 형태로 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결국이 절대 선인 양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뒤에서 그래서 그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관한 이야기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만 이어가 말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네. 대안이 있나요? 맨날 과방위에서 그냥 뛰쳐나가고 오늘도 본회의장 뛰쳐나갔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그냥 현행 유지하자는 게 과연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인지 그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자,